앵커님, 제가 질문을 하나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정말 빠르기도 합니다. 너 학점만 망치면 되잖아! 그 둘을 가르는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온입니다. 당신을 네온처럼 반짝반짝 빛내줄 소통법을 알려드리는 네온샤인. 네, 여러분, 요새 새학기라고 캠퍼스에 활기가 돌아온 느낌이에요. 벚꽃도 피고. 근데 그 말은 또 중간고사가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발표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쩌면 대학에 와서 처음 발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발표 잘하는 법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PT 면접이나 직장에서의 발표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발표를 참 좋아하고 발표에 진심인 편이라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편인데요. 어떤 발표는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화가 나는 반면 어떤 발표는 참 잘한다, 흐뭇하게 미소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발표 못하는 사람 대 발표 잘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와 그 둘을 가르는 단 한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먼저 발표 못하는 사람 특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준비를 안 한다. 노력은 하니? 근데 네 대본은 왜 그렇게 깨끗하고 예뻐? 준비를 안 하면 발표를 잘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구나 같이 하고 같이 평가받는 팀플이라면? 저 또한 팀플 빌런에게 고통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둘이 하는 발표인데 발표 당일 새벽까지 잠수, PPT도 대본도 완성돼 있지 않던 그는 당연히 발표에 와서도 더듬거리고 또 멈추고 준비 안 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물론 저의 책임도 있었겠지만 너 학점만 망치면 되잖아! 우리 남한테 민폐를 주지는 말자고요. 발표 못하는 사람 특징 2번째, 슬라이드, 대본을 그대로 읽는다. 발표 슬라이드도 준비하고 대본까지 준비했다면 정말 칭찬드릴 일인데요. 그런데 설마 대본을 그대로 슬라이드에 옮겨놓고 읽고 있다면? 저도 그 글자 읽을 수 있어요. 금세 지루해지고 청자 집중도가 뚝 떨어집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죠. 톱네온의 행복학개론은 소통 팁과 인터뷰를 주 콘텐츠로 하는 채널로 대본에 코박고 읽기만 하는 발표 내용에 자신감도 애정도 없어 보이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듣는 사람들은 이걸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더 이상 듣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로 방송하는 사람은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말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이 되시더라도 대본이나 슬라이드를 그대로 읽는 건 피해주세요. 발표 못하는 사람 특징 3번째, 나 혼자 발표하고. 일방적이다. 어떻게 말할까만 고민하고 어떻게 들릴까를 고민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발음이 시원하지 않아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발표 내용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정말 빠르기도 합니다. 발표는 소통이고 상호작용인데 자기 할 말만 하는 발표, 혼자 하는 발표가 되는 거죠. 발표 얼른 끝내고 싶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청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중은 여러분들의 발표에 그분들의 인생에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유튜브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른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발표 자리에서는 다들 자리를 지키고 들어주시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에서 10분에서 30분을 빼앗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발표를 정성 들여 준비하는 건 정말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가지는 꼭 피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발표 잘하는 사람 특징 3가지입니다. 딱 반대입니다. 첫 번째, 준비가 철저하다. 탄탄한 자료, 깔끔한 슬라이드, 귀에 박히는 전달력, 예상 가능하죠. 그런데 정말로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시나 자기 경험담을 준비해 오기도 하고요. 발표 중에 청중을 단 한 번이라도 웃길 수 있는 웃음 포인트나 유머를 꼭 준비합니다. 또 주어진 거 이상으로 자료를 더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더 찾아봤는데요.
관련 논문이나 구글링한 것,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라도 준비를 해오면 잘한다. 발표 준비에 정성을 들였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발표 잘하는 사람 특징 두 번째, 자연스럽게 말한다. 발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발표에서 읽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대본을 중간중간 볼 수는 있어요.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겠죠. 주제에 자신감이 있고 정성을 쏟은 만큼 애정도 있을 겁니다. 대본을 그냥 읽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뱉을 때 국어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발표 잘하는 사람 특징 세 번째, 우리 하나 돼요. 쌍방적이다. 발표도 소통이고 또 상호작용이지 어떤 새로운 말하기 장르가 아닙니다. 몇 억짜리 계약이 왔다 갔다 하는 PT가 아닌 이상 그냥 다 사람들끼리 하는 의사소통이죠. 발표 잘하는 사람은 이걸 이해하고 청중과 함께하는 발표를 만듭니다. 청중에게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도입부에 흥미있는 요소를 넣기도 합니다. 발표 동아리를 1년 동안 해보면 소품을 준비하시는 분, 꽁트를 준비하시는 분, 타고난 쇼맨십까지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발표에 청중이 있다. 그리고 발표를 청중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발표를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중에게 질문을 던진다니. 일단 앵커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내원의 행복학개론 구독을 누르셨습니까? 문득 우리의 주기자, 주현영 기자님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우리 주 기자님도 발표 몇 가지만 선보면 훨씬 좋아질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는 주 기자님 분석 영상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오늘의 정리입니다. 발표 못하는 사람 특징 3가지. 준비 안함, 그냥 읽는다, 일방적. 발표 잘하는 사람 특징 준비 철저, 자연스럽게 말한다, 쌍방적. 그리고 그 둘을 가르는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청자를 배려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 눈치채셨죠? 꼭 기억해주세요. 당연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발표를 정말 좋아하고 말하기 경험이 많은 저도 정말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창피했던 발표가 다 있습니다. 발표는 잘한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되지만 못한 경험이 쌓이면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우리 첫 발표가 쉽진 않겠지만 준비 잘해서 다녀오시길 응원하겠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떨지 않고 발표 잘하는 법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소통을 응원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